저를 조용한 구석으로 살며시 이끌었습니다. 콜라텍의 한적한 모퉁이,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곳이었어요. 저를 벽 쪽으로 기대게 한 후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 턱을 살며시 들어올리고 제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의 순한살, 김지은입니다. 이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동네 친구 연희 언니 덕분이었습니다. 연희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63살이고 몇 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연희 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요즘 많이 야위었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혼 후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별일 없어요. 연희 언니, 그냥 좀 심심할 뿐이에요. 심심한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 나도 남편이랑 정리하고 나서 그런 시간 있었거든. 연희 언니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나랑 같이 나가자. 종로에 괜찮은 콜라텍 있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콜라텍이라니요? 제가 무슨 콜라텍을 간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콜라텍은 가기에 좀 그런데요. 뭐가 그래? 요즘 콜라텍은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야. 춤도 추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건전한 곳이라고. 그래도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 젊은 사람들만 놀아야 하는 법 있어. 연희 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가정에만 충실했던 제가 갑자기 콜라텍에 간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음악도 옛날 노래들이라 정겹고 사람들도 다 좋아. 무엇보다 지은이 같은 사람이 가면 인기 많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지은이는 아직도 충분히 예쁘고 점잖아. 그냥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워. 연희 언니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 언니 말 믿고 한 번만 가볼까요? 그래, 그럼 이번 토요일에 가자. 오후 2시쯤에 만나서.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콜라텍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저는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의 수수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 이혼 후에는 더욱 옷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콜라텍에 간다고 하니 예쁘면서도 너무 수수하지 않은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봐줄 만했습니다.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스킨 로션 정도만 발랐는데 오늘은 왠지 립스틱이라도 발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몇 년 전에 산 립스틱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 연희 언니와 만나기로 한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연희 언니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은아, 오늘 정말 예쁘네. 립스틱도 발랐구나. 언니도 예쁘세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적응해. 지하철을 타고 종로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음악 들으러 간다고 생각해. 종로의 한 콜라텍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천장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큰 스피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여성분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남성분들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연희 언니가 제 반응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정말 건전해 보이고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연희 언니가 오렌지 주스 2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커플이 탱고를 추고 있었는데 정말 우아했습니다. 여성분은 70대로 보였는데 소녀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남성분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성분 몇 명이 모여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동창회에 온 것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회색 양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숙녀분들 안녕하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이에요. 혹시 저랑 춤추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춤을 추자니.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정말 따뜻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와서요. 춤을 정말 못 춰요. 괜찮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리드해 드릴게요. 연희 언니가 저를 살짝 떠밀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한번 해봐. 정말 재밌을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분의 손을 잡아봤을까요? 남편과는 결혼 초기 이후로 손을 잡고 다닌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대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설레었습니다. 그분이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살며시 감싸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남성의 체온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분의 목소리가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 숨결이 얼굴에 닿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발이 꼬이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리드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점점 음악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나이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춤만 남았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저는 자신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아하게 추시네요. 그분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을까요? 그런가요? 정말 서툴러서 부끄럽네요. 전혀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춤에 대한 감각이 정말 좋으세요. 한 곡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꿈결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봤어요. 저도요. 예쁜 숙녀분과 추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쁜 숙녀라니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연희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땠어? 기분이 어때? 언니 정말 신기해요. 이런 기분이 들 줄 몰랐어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앉으셨습니다. 같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호입니다. 올해 69입니다. 이민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이민호, 설마 강남고등학교에서 가르치셨나요? 1980년대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 김지은이에요. 3학년 김지은, 이민호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설마 그때 토론 잘하던 학생이 너였구나. 4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몰래 좋아했던 역사 선생님과 예순하나와 예순아홉이 되어 콜라텍에서 다시 만나다니. 이민호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와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로 얼굴에 주름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다 만나니?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동네 언니가 데려와서 처음 와봤는데 연희 씨가 저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혹시 아는 사이예요? 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대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이민호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젊은 선생님이셨죠. 키가 크고 말씀을 차분하게 하시는 모습에 여학생들 대부분이 몰래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에세이를 써서 보여드리면 선생님은 항상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역사 재능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봐라.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대학에서도 역사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격려의 말씀들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쓴 에세이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조선 왕조에 대한 거였는데 고등학생이 쓴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웠어. 그 에세이는 제가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 쓴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이 많은 남성에 대한 한 소녀의 애틋한 마음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때는 선생과 제자 사이였으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선생님도 그때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선생님도 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를 좋아했었어. 하지만 선생과 제자 사이라는 것이 있었고 나이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았지. 41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품었던 짝사랑이 사실은 양방향이었다니. 저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역사부에도 들어가고 역사학과도 진학했어요. 그래서 역사학과에 갔구나. 나는 그때 너를 많이 걱정했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선생님 행복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작년에 이혼했거든요. 그랬구나. 나도 6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남녀야.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그날 오후 우리는 몇 곡을 함께 춤췄습니다.
이제 서로가 누구인지 알고 추는 춤이라 그런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너와 춤을 추니까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저도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블루스 음악에 맞춰 서로를 꼭 안고 추는 춤. 선생님의 달콤한 귀속말들. 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콜라텍을 나서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네, 선생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자.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와서 오래 이야기하자. 그때 선생님이 저를 조용한 구석으로 살며시 이끌었습니다. 콜라텍의 한적한 모퉁이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곳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춤에 열중하고 있어서 저희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어요. 선생님이 저를 벽 쪽으로 살며시 기대게 한 후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키스였습니다. 선생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61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아,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예뻐. 선생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간절하고 따뜻했어요. 마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지은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다워.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도 저만큼 떨리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 볼에도 살며시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마치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요. 선생님의 입술이 제 볼에 닿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꿈 같아. 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선생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그 숨결이 제 얼굴을 지나가자 온몸이 화끈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제 턱을 살며시 들어올리시더니 제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셨어요. 정말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간절한 키스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나이도 지나간 세월도 모든 걱정도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정말 다시 만나서 기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선생님의 속삭임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평생 이렇게 로맨틱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감격에 겨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네. 콜라텍에서 옛 선생님을 만나다니. 언니,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꿈 같아요. 그 선생님 정말 좋아 보여. 춤도 잘 추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지은아, 잘해봐.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정말 오랜만에 밝아 보였습니다. 볼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1살이 되어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오기까지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고민하는 달콤한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쓴 적이 언제였을까요? 결혼 전 잠깐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옷장 안에는 새로 산 옷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블라우스, 하늘색 원피스,
베이지색 카디건 모두 선생님을 만날 때 입으려고 산 것들이었습니다. 색깔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검정색과 회색 일색이던 옷장에 화사한 색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화장대 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지만 쌓여있던 화장품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새로 산 립스틱과 아이섀도우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어머, 손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미용실 원장님이 거울을 통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요. 연애하세요? 설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원장님 말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파마를 하고 나오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산 연분홍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새로 파마한 머리까지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습니다. 콜라텍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예뻐 보인다. 파마도 새로 했구나. 선생님, 맞아요. 어제 파마했어요. 어떤가요? 정말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콜라텍에서만 만났지만 점차 밖에서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한강에서 산책 어떨까? 석양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데. 선생님 좋아요. 한강공원에서의 산책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석양이 강물 위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지은아, 너와 함께 이렇게 걷고 있으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선생님,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까지. 지은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40년 전에 너를 좋아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할까?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선생님,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지은아, 우리 이제 애인이 되어볼까?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41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일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때로는 콜라텍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탑골 공원에 앉아서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앞까지 가서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찾아서 데이트 코스를 정해 오시고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 주셨어요. 지은아,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간직하고 있어? 정말 61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 선생님도 정말 멋있어요. 69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마치 20대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오늘은 조용한 곳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저는 선생님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로의 한 조용한 모텔에서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간절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사랑해 주셨어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생님의 따뜻한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콜라텍에서도 우리는 단연 눈에 띄는 커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희를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끔은 사진까지 찍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은 씨 춤이 정말 늘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다른 분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죠. 어느 일요일에는 선생님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지은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가보자. 어디예요? 비밀이야. 가서 보면 알 거야. 선생님이 데려가신 곳은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테이블, 클래식 음악이 물처럼 흘러나오는 분위기였어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은아,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해. 선생님은 의자를 빼주며 저를 앉게 해주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와인 마실 수 있어? 조금은요. 선생님이 레드 와인을 주문하셨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급 레스토랑인 것 같았어요. 건배하자.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달콤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지은아, 사실 나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어. 어떤 꿈이에요? 작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는 거야. 너무 화려하지 않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 말이야.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며 예술도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운영하고 싶어. 선생님의 눈빛이 꿈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래요. 언젠가 지은이와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어. 너랑 함께 있으면 그 카페가 정말 따뜻한 곳이 될 것 같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니 모든 게 장미빛으로 보였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밤거리를 걸을 때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자고 하셨어요. 팔짱을 끼고 걷는 게 마치 젊은 연인이 된 것 같았어요. 지은아, 오늘 정말 꿈 같았어. 저도요. 이런 행복이 제 나이에도 가능한 거였네요. 가로등 불빛 아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밤거리의 따뜻한 조명이 저희를 감싸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선생님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손이 정말 아름다워. 선생님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61년을 살아오며 온갖 일을 해온 이 손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등에 살며시 입맞춤하셨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61년 인생에서 이렇게 로맨틱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수줍음을 느낄 줄이야.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시는 동안 저희는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더 깊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존재감이 제 옆에서 느껴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더 함께 있고 싶었지만 시간은 벌써 늦었고 내일을 기약해야 했어요. 지은아, 내일도 또 만나자. 네, 선생님,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달콤한 약속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6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선생님과 만난 지 한 달이 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선생님께 좋은 아침 인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통은 30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그날은 1시간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직 주무시나 보다. 별다른 생각 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10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은 선생님이실까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민호 선생님 아들 이태호라고 합니다.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어젯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짓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 2시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지은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장례식에 오실 수 있으시면 주소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뭐 할까 하며 즐거운 계획을 세우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니.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영정 사진을 봤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던 분의 사진이 걸려있다니. 선생님, 이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우리 이제 시작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한 달 만에 영영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드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선생님,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매일 밝은 표정으로 지은 선생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정말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계속 우울해 하셨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매일 콧노래를 부르시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시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슬펐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이라니. 장례식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콜라텍에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그곳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연희 언니가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이러면 안 돼. 이민호 선생님이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제 혼자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살아야지.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생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콜라텍에서 함께 춤췄던 기억, 한강에서 함께 걸었던 기억,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꿈꾸던 기억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선생님을 만났던 것일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가끔은 모든 게 꿈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라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연희 언니의 계속된 권유로 다시 콜라텍에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우울증 걸려. 한 번만 나가 보자. 하지만 선생님이 없는 그곳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니, 처음엔 힘들겠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무거운 마음으로 콜라텍에 갔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과 함께 앉았던 테이블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음료수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60살 전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키가 적당하고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혹시 이민호 선생님과 친하셨던 분이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저도 선생님과 친했어요. 박성우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이 저 이야기를 하셨다니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났다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지은 씨가 너무 외로워하면 돌봐달라고 하시면서요. 정말요? 네, 선생님께서 지은 씨를 정말 걱정하셨어요. 혼자 두기가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박성우 씨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선생님과의 추억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지은 시와의 추억을 담은 시를 쓰고 계셨어요. 보고 싶으시면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꼭 보고 싶어요. 며칠 후 박성우 씨가 가져온 시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와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검은 머리가 하얘져서 다시 만난 그대 하얀 나비가 되어 함께 춤추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네. 선생님이 정말 이런 시를 쓰셨어요. 내 지은 시를 위해 쓰신 거예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 이후로 박성우 씨는 자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콜라텍에서 만나면 함께 춤도 추고 이야기도 나누고 점차 제 마음도 조금씩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 이민호 선생님께서 지은 씨가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성우 씨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제가 계속 슬퍼하기보다는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박성우 씨와 저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외로운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박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이민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혹시나 본인이 떠나고 지은 씨가 너무 외로워하면 제가 좋은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물론 선생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은 씨가 혼자 지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셨다니. 지은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지 않을래요? 이민호 선생님을 잊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잊은 지 겨우 3개월인데 다른 분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계속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제가 계속 슬퍼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 결국 저는 박성우 씨와 연인 관계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 한편에 고이 간직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박성우 씨는 정말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선생님만큼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선생님을 그리워할 때도 이해해 주셨어요. 지은 씨 이민호 선생님에 대한 추억은 계속 간직하세요. 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콜라텍에서 두 번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지만 외로운 제게는 정말 필요한 관계였어요. 박성우와 연인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정말 저를 잘 대해주었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해주고 일주일에 2번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콜라텍에서 춤도 추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요. 이민호 선생님과의 사랑이 격정적이고 로맨틱했다면 성우와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편안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지 않아서 대화도 잘 통했고요. 지은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이민호 선생님도 하늘에서 안심하고 계실 거야. 고마워. 성우야, 너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성우는 저희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이민호 선생님과의 사랑도 그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상처도 모든 걸 감싸 안아 주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성우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고민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평소에 밝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미안한 부탁이 있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사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니요. 성우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차분히 물어봤어요. 이민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계획했던 일이 있어.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만드는 거야.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잠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건 작은 갤러리 카페였는데 저는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분명히 선생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거야. 너무 화려하지 않은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라고 하셨었는데 우리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이민호 선생님의 꿈이기도 했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작은 갤러리 카페에서 시작해서 점차 문화센터로 확장하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의 따뜻한 성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았어요. 지은아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 말은 정말이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언젠가 지은이와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우가 선생님과 가까웠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제가 이어갈 수 있다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아, 1,0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지은이니까. 지은이를 믿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1,0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 선생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울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성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믿음이 갔습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성우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남편과의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었지만 선생님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투자할 수 있었어요. 성우에게 돈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꼭 선생님이 원하시던 그런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물론이지. 지은이 덕분에 이민호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성우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한 곳이 있어. 어디야? 비밀이야. 가서 보면 알 거야. 그가 데려간 곳은 시내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은이 덕분에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날 밤 성우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성우는 약속한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성우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해지하려고 했는데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너무 많이 손해봐서 한 달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성우의 표정에는 정말 미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적금 중도 해지로 이자 손실을 보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성우야. 괜찮아. 급한 건 아니니까. 고마워. 지은아.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성우가 더 큰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제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을 거예요. 지은아, 정말 미안한데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니.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0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문화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2,0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2,000만 원, 이전 1,000만 원과 합치면 총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제 전 재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도 이해는 되었어요.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분명 신경 쓸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려다 보니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해야 이민호 선생님이 원하시던 그런 곳이 될 수 있어.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또다시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이 꿈꾸셨던 따뜻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제가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다면, 망설이는 마음이 점점 작아졌어요. 선생님이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2달 안에 꼭 갚을게. 문화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수입이 들어올 거거든. 성우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결국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이루는 일인데 제가 도움을 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우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성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총 3,000만 원. 제 전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성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연락했는데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성우야, 요즘 바빠? 연락이 잘 안 돼서. 아, 미안해. 문화센터 준비하느라 정말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 날이 며칠 더 지나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어느 토요일 성우가 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보여주겠다며 데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그냥 빈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문화센터가 될 곳이야. 아직 공사 시작 전이라 이렇게 보이지만 곧 공사 들어갈 거야. 뭔가 이상했지만 성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다른 콜라텍에 갔다가 우연히 성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어요. 둘이 정말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성우가 그 여성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춤 정말 잘 추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우아하게 춤추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멘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에게 귀속말하는 모습까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몸짓,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화장실에서 우연히 다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조심하세요. 저도 저 사람한테 당했어요. 네, 당했다고요. 투자 사기예요. 저는 1,500만 원 당했어요. 시니어 문화센터 만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니어 문화센터. 똑같은 수법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민호 선생님과의 친분도 그분의 꿈이었다는 문화센터도 저에 대한 감정도 모든 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00만 원을 잃은 것도 제 감정을 이용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어요. 이민호 선생님을 잃고 상심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에게 접근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저는 콜라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아, 오랜만이네.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무엇보다 이민호 선생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야, 박성우. 나만 속인 게 아니지. 그렇지.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이고 있잖아. 지은아, 오해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피해자를 만났고 성우의 수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야? 내 돈 3천만 원 당장 돌려줘.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민호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였다니. 그때 성우가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아, 돌려주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 다 써버렸어. 생활비도 써야 하고 경마도 좀 했고. 경마니? 제 소중한 돈으로 경마를 했다는 건가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돈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뻔뻔하게도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아,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내가 다음번에 다른 사람 상대로 돈을 좀 벌면 그 돈으로 내 돈을 갚아줄게. 다른 사람들을 또 속이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경찰에 신고해도 이미 돈은 없으니까 못 받아.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어. 성우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범이 되라는 거였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성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 신고에도 이미 돈을 써버린 상황에서는 돌려받기 어려웠고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성우가 알려준 방법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저는 외로운 과부 역할을 하고 성우는 나중에 나타나서 아는 사이라고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는 재산 있는 과부로 나서고 나는 내 지인으로 나서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들이 더 쉽게 믿을 거야. 처음에는 정말 싫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3천만 원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타겟을 정하기 위해 다른 콜라텍에 갔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성우가 지목한 사람은 65세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있어서 돈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알려준 대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혼자 오셨나요? 남자가 관심을 보이자 저는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요. 요즘 혼자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재산 관리 같은 것들이. 저는 속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이 남성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일 텐데. 하지만 제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사기는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성우는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는 지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 결과적으로 그 남성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성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좀 더 벌어야 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약속이 다르잖아. 지은아, 한두 번 더 하면 확실히 갚아줄게. 결국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우와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사기를 치면서 성우와 저 사이에는 묘한 동료의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증오와 원망만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매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묘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지은아, 너 이런 일에 재능이 있네. 연기도 꽤 잘하는 것 같아. 성우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일에 재능이 있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처음 너한테 사기쳤을 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 너라는 사람이 궁금해져 성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복잡한 사연이 있었어요. 아내를 병으로 잃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린 후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처음엔 한두 번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 저도 성우에 대한 감정이 변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동정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지은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에게는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나도 이상해. 처음엔 정말 미웠는데 지금은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6개월간의 사기로 총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 3천만 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쯤 되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성우와의 관계였어요. 지은아, 이제 내 돈은 다 찾았어. 그런데 뭐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아냐. 성우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복잡하고 기묘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짜 감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모든 면을 보게 되었어요. 추악한 면도, 약한 면도, 그리고 숨겨진 따뜻한 면까지. 그런 모든 것을 알고도 서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사랑해볼까? 사기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면서.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지. 우리에게는 새로 시작할 돈도 있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사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성우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저는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성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기도 했고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성우가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를 잃고 난 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작은 식당을 차려서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우에게 편지를 썼어요. 매주 한 번씩 제 일상과 마음을 담아서. 2년 후 성우가 출소했을 때 저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기다렸어.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우리는 다시 만났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해진 관계였습니다. 성우는 감옥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하자. 지금 저희는 60대 후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함께 정산을 하는 일상이 소중합니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호 선생님과의 달콤했던 한 달, 성우에게 속았던 절망감, 그리고 함께 사기를 치며 서로를 알아가던 복잡한 시간들. 하지만 모든 것이 저희를 이 자리에 데려다 준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영상 아래 따봉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이지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솔직한 감상을 남겨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든 아쉬웠던 점이든 혹은 전혀 다른 관점이든 모든 의견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길을 택하기도 때로는 돌아가야만 하는 길을 걷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치유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이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건강하고 행복,